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은 201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바로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기괴함 때문에 당시 사이비 종교의 소행이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는 등 수많은 괴담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직 사실과 과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일 양봉업을 할 자리를 찾기 위해 문경 둔덕산의 폐채석장을 오르던 3명의 남성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버려진 채석장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 커다란 바위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한 남자가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죽어 있었죠.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성경 속 골고다 언덕을 재현한 듯 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 모습, 딱 그거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조차 그 참혹하고 비현실적인 현장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성은 58살의 택시기사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의 양손과 양발은 십자가의 커다란 못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몸은 처지지 않게 나일론 끈으로 십자가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요. 오른쪽 옆구리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죠.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렸다는 성경의 묘사를 정확하게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가시관을 쓰고 시신 앞에는 거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처음 이 사건을 접한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절대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혼자서 양발에 못을 박는 것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쳐도, 아니 양손은 어떻게 박습니까? 한 손을 못으로 박고 나면 남은 한 손은 누가 박아주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초기 여론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타살 혹은 조력자가 있는 극단적 선택의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는 김 씨가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1인용 텐트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텐트 안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제작 도면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서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는 진짜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십자가들의 흔적도 발견이 됐죠. 그리고 망치나 전기 드릴, 톱, 칼 같은 공구들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김 씨가 사건 직전 창원의 한 목재소에서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직접 샀고요. 철물점에서 목과 전기 드릴 등 현장에서 발견된 공구들을 모두 직접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계획된 사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자기 손에 직접 못을 박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런 의문 때문이었죠. 경찰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살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과수와 함께 직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김 씨와 같은 체형의 마네킹을 가져다 놓고 메모에 적힌 순서대로 실험을 해본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대한민국 법의학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실행한 것으로 결론난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 씨는 십자가의 나무판에 양손이 닿는 위치에 미리 큰 못을 위를 향해 비스듬히 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받치고 설 발판도 만들어 두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선 그는 밧줄로 허리와 목을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 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망치로 양 발등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고정을 시켰죠. 그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복부를 흉기로 깊이 찌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출혈과 고통을 안고 그 이후의 과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복부의 자상은 간이나 창자 등 치명적인 주요 장기를 비껴가서 출혈량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법의학자들은 이 상처가 즉각적인 쇼크사나 실신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식을 유지한 채 다음 단계를 강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는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먼저 자신의 양손바닥에 직접 구멍을 뚫었습니다. 손에 난 구멍을 처음에 미리 십자가에 박아둔 못에 그대로 끼워 넣은 것이죠. 즉, 한 손을 못질한 다음에 다른 손을 못질한 것이 아니라 미리 박아둔 못에 구멍낸 손을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김 씨의 양손에 난 상처는 드릴에 의해 뚫린 구멍이 맞았고요. 현장에 있던 전동 드릴에도 그의 혈흔과 살점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남성을 매달 수 있는 거대한 목재 십자가나 수많은 공구, 그리고 거울 텐트 등을 험한 산속으로 혼자 옮기고 또 조립을 해서 땅에 단단히 세우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여러 날에 걸쳐서 목재와 도구들을 조금씩 산 위로 운반한 정황이 인근 CCTV와 목재소,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텐트 역시 산속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범행을 준비하고 연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김씨 단독으로 행한 극단적인 선택이자 종교적 의식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부검과 현장 감식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인간의 고통 회피 본능을 완전히 거스른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극단적인 선택과는 다르게 뼈를 뚫는 고통 속에서도 기절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스스로 실행했다는 것은 뚜렷하고 강렬한 목적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 씨는 이런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경찰은 김 씨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하던 그는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냈습니다. 동료 택시 기사들과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매우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에 띄는 기행을 일삼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는 조용한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교회에 나가는 대신 혼자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정 시점부터는 성경의 내용, 특히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수년 전 이혼한 뒤에 가족과 사실상 연을 끊고 철저하게 혼자 지내왔습니다. 전처나 자녀들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깊은 관계의 지인도 아예 없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극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그가 자신만의 종교적 세계와 환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든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문경 십자가 사건은 개인의 극단적인 종교적 망상이 얼마나 기괴한 결말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저히 믿기 힘든 그 과정을 국과수의 정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이 낱낱이 입증해낸 사건입니다. 모든 물증과 과학적 실험이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가리켰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 발견자에 대한 의혹이었죠. 당시 수사기관이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양봉업자 일행 중 한 명인 전직 목사였던 주모 씨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종교 관련 카페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게시물 중에는 성경 속 예수의 고난을 육체적으로 재현한다거나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소수의 회원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기성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극단적인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력자가 아니냐, 모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더불어 시신이 발견된 둔덕사는 길이 험하고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종교적 신비주의와 종말론에 심취해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주씨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시신을 발견했다? 너무 자기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주씨가 더욱 의심을 샀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훼손된 시신을 목격하게 된다면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주씨는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신고하는 대신 카메라를 꺼내 다양한 각도에서 시신의 사진을 침착하게 촬영했습니다. 이는 그가 눈앞의 참상을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추구하던 순교 혹은 거룩한 현상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주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보시면 촬영한 시신 사진과 현장이 블러 처리 없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일 수 있으니 비위가 약하시거나 심약하신 분들은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씨는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가 자신이 이 성스러운 사건을 세상에 알리도록 선택받은 발견자 혹은 선지자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디지털 포렌식, 주씨의 통화 내역, 이메일이나 금융거래 행적을 샅샅이 뒤지고 김씨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나 현장에 있었던 DNA, 족적 등 물리적인 흔적을 끝내 찾아내지 못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김씨가 주씨의 카페를 눈팅하면서 범행의 아이디어나 종교적 정당성을 얻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주씨가 퍼뜨린 극단적 신앙관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김씨의 심리에 치명적인 불씨를 당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1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은 종교적 신념에 빠진 개인의 치밀하게 계산된 극단적 선택으로 내사 종결됩니다. 그가 재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희생과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종교적인 숭고함이 아니라 끔찍한 자기 파괴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고립이 한 인간을 얼마나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